자, 1교시는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저기 그 1교시, 2교시 30분에 35분 그 정도 수업을 하고 3교시는 한 18분 정도 수업을 하겠다고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좀 지금 1교시는 좀 약간 짧게 하고요. 2교시 때 좀 약간 좀 길게 그렇게 해서 1교시, 2교시 시간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교시 가져라 요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이렇게 앞에 것처럼 쓰는 게 맞나요? 뒤에 것처럼 쓰는 게 맞나요? 자, 이게 무슨 관계냐면 이게 준말 본말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가지다와 같다라는 가지다 같다 이게 본말이고요. 그 다음에 같다 이게 줄어들죠. 준말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발을 조심스럽게 디디다 딛다 요것도 같은 관계고요. 그 다음에 철수는 운전에 서투르다 서툴다 요것도 같은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모에게 머무르다 머물다 이것도 본말 준말과의 관계인데요. 자, 이게 본말과 준말과의 관계일 때 요 뒤에 붙는 어미의 경우 이게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의 경우입니다. 어라 이게 어라가 붙는데 이응은 소리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예요.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하고 결합하는 것은 무엇뿐이다? 본말뿐이다. 요게 여기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지다 같다와 같이 본말 준말 관계에 있을 때 뒤에 결합하는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일 경우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둘 다 결합해요. 둘 다 결합하는데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의 경우에는 뭐하고만 결합한다? 본말하고만 결합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져라가 맞고요. 요거 디디다, 딛다, 디디다가 맞습니다. 이거 어시 결합한 거죠. 어시라는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가 결합한 거예요. 이럴 때는 그렇게 그 앞에 게 맞고요. 그러니까 저기 본말하고 결합하는 게 맞고요. 이것도 서투르다와 결합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어시 결합한 거죠.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가 결합할 때는 본말하고만 결합한다. 그 다음에 이것도 머무르다가 맞습니다. 머물렀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시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머무르다 뿐이다. 머물다, 서툴다, 딛다. 같다 이렇게 준말하고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는 결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가져라가 맞고요. 어라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 이것과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본말뿐이다. 자, 가지다 같다와 같이 준말 관계, 즉 본말 준말 관계가 있는 단어에서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본말뿐이다. 가지다 이것뿐이다. 디디다, 서투르다, 머물다, 이것과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한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뭐 지라든지, 뭐 고라든지, 뭐 다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결합하는 것은 본말, 준말 둘 다 결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하고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본말뿐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몇 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요거. 자, 이거 여러분들이 며칠이 맞고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이니, 몇 년 몇 월 며칠이니 이렇게 할 때는 이게 다 몇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몇 일이라고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단 한순간도 몇 일로 쓰는 경우 없습니다. 무조건 며칠로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발음이 며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 앞에 있는 몇 월을 몇 철로 발음하는 경우 없죠. 그래서 이거는 몇 월로 발음하는데 이거는 몇 일로 발음하는 경우가 없고 무조건 며칠로 발음하기 때문에 쓰는 것도 무조건 며칠로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니 이렇게 쓰더라도 앞에 몇 년 몇 월은 다 몇 자로 써주시고 며칠은 며칠이라고 그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것. 단 한순간도 몇 일로 쓰는 경우 없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돌과 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앞에 있는 돌이 맞고요. 자, 이거 보시면 첫 돌을 맞은 아이 이렇게 얘기할 때 첫 돌 한 바퀴 돈 거죠. 그래서 한 살 됐을 때 첫 돌을 맞은 아이 이렇게 리을로 써주셔야지 뒤에 걸로 써주시면 첫 돌슬 맞은 아이가 돼버려요. 발음을 첫 돌슬 맞은 아이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 없죠. 왜냐하면 시옷이 뒤로 넘어가서 슬이
뒤에 있는 그 첫 발음으로 되기 때문에, 발음되기 때문에 첫 돌슬 맞은 아이, 그렇게 발음하는 경우 없고, 첫 돌을 맞은 아이, 이런 식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돌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우리 저 시골 사진관 보면은, 돌 사진 얘기할 때 역시 이렇게 리을시옷으로 이렇게 적는 경우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 이미 1989년에 폐기된 그런 표기입니다. 리을로 써주셔야 맞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바람과 바램이 있어요. 자, 이거 뭐가 맞을까요? 이거 윈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바람 소리가 살짝 나긴 했습니다만 윈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시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내 바람은 네가 건강하게 지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바람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형이 바라다잖아요. 바라다기 때문에 바래다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이라고 써주셔야 맞는 겁니다. 내 바람은 네가 건강하게 지내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바람은 바람이라고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약간 좀 이게 복잡한, 좀 약간 여러분들 평소에 잘 보지 못한 표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요. 어머니는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랐다. 가 맞는 거지. 바랬다. 다 발음은 바랬다. 바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쓰는 건 어떻게 써야 된다? 바랐다. 나는 네가 성공하기를 바라.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맞는 거예요. 바라라고 써주셔야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난 네가 성공하기를 바라.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평소 발음할 때는 바래. 이런 식으로 발음한다 하더라도 쓰는 것만큼 어떻게 써줘야 된다? 우리 철자법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바람, 바랐다, 바라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맞다. 쓰는 거는 그렇게 써주셔야 맞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 베터와 베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여러분 이제 모음조화라는 거 혹시 아세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어울리고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린다라는 모음조화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모음조화라는 그런 규칙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모음조화가 퐁당퐁당, 풍덩풍덩 이렇게 보통 여러분들은 그걸 많이 생각하시죠? 의성, 의태어. 예, 그럴 때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때도 사용이 됩니다만, 이럴 때 많이 사용이 돼요. 아입니까? 어입니까? 아죠. 그 다음에 아입니까? 어입니까? 어죠.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용언과 뒤에 있는 어미가 결합을 할 때 앞에 있는 용언이 양성 모음이면은 뒤에 있는 그 어미도 양성 모음이 결합을 하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용언이 음성 모음이면 어간이 음성 모음이면 뒤에 있는 게 음성 모음이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가 먹어, 잡아 잡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써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음조화라는 게 바로 이제 그거 할 때도 활용할 때도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건데요. 자, 이게 베터 할 때 이 애가 이게 보면은 양성모음 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베타가 결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베터가 결합을 해요. 베터가 앞에 게 맞죠? 예, 그래서 침을 뱉어라 이런 식으로 요 애는 양성모음입니까? 음성모음입니까? 요 애는 생긴 건 양성모음 같이 생겼지만 양성모음은 아와 오가 양성모음이죠. 그래서 요게 아의 이가 결합한 것 같이 보여서 그래서 양성모음 같이 생겼습니다만 실제로 뭐라는 겁니까? 음성모음이라는 거예요. 요 애는 음성모음이다. 그래서 침을 뱉어라가 아니라 침을 뱉어라가 결합한다는 것. 자, 이불을 개다. 이것도 애가 결합했어요. 그래서 애가 있기 때문에 양성모음 아라가 결합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요 실제 애는 보면 음성모음이다. 그래서 개어라라는 식으로 그렇게 어가 결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성모음, 음성모음 이렇게 모음 조화의 경우에는 의성, 의태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활용에 관련된 그런 것도 해당하는 문제고요. 자,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양성모음, 음성모음이 여러분들 보면 딱 숫자가 양성모음 반, 음성모음 반 이렇게 해서 딱딱 저 숫자가 거의 비등비등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양성모음이 숫자가 훨씬 더 적습니다. 양성모음은 아, 오 요것만 양성모음이고요. 나머진 다 음성모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오 계열, 그래서 야나, 요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데 하여간 양성모음은 대단히 숫자가 적고 음성모음이 훨씬 더 숫자가 많다.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한글
처음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제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때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동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한글 만들어진 뒤 지금 600년이 지난 지금으로서는 양성 모음은 완전히 쪼그라들었고 음성 모음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오만 양성 모음이다. 아, 오 계열만 양성 모음이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음성 모음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침을 뱉어라 뒤에 어가 결합한다. 이불을 개어라 어가 결합한다. 아가 결합하지 않고 어가 결합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이제 빌리다와 빌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렌트를 하거나 버로우를 하거나 하는 거죠. 여기서 빌려주건, 빌려오건 하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자, 요게 그 빌다로 좀 잘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히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히 말씀을 전합니다. 요 두 개를 좀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가 맞습니까? 요거 이 자리를 빌려가 맞아요. 빌리다가 맞다면 빌려가 맞는 거고 빌다가 맞다면 빌어가 맞을 텐데 이거는 이제 그걸 하는 거네요. 저 버로우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남에게 이렇게 그 빌려 쓰는 것, 빌려 오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인데 하여간 뭐 빌려 주건 빌려 오건 간에 다 빌리다를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렌트를 하건 버로우를 하건 다 빌리다를 사용해서 빌려가 맞습니다. 이 자리를 내가 빌리는 거죠. 그 이 자리를 빌려 오는 것이기 때문에 빌려가 맞고 빌다 같은 경우에는 두 손목을 싹싹 비는 거 있죠. 잘못했다고 비는 것. 요럴 때는 빌다를 사용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빌려주고 빌려오고 이런 것에는 빌다를 쓰지 못하고 빌리다를 사용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게 맞아요. 자, 그다음에 삼가다와 삼가하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게 저기 무슨 뜻인가요? 이거는 저기 그 삼가다 이거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좀 이렇게 꺼려한다, 멀리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게 삼가다, 삼가하다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삼가다만 써야 됩니다. 삼가하다는 틀린 표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곳에서는 흡연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그 삼가하다가 틀린 표기이기 때문에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말씀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이곳에서는 흡연을 삼가고 라고 써야 되지 삼가하고라고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가다가 맞고 삼가하다가 틀리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셋째와 셋째가 있네요. 이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자, 요거 셋째가 맞고요. 자, 요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받침 붙인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다 받침 붙인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요 둘째 같은 거는 약간은 예외가 있어요. 요게 한 자리에서는 둘째로 사용합니다만 두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그 10단위 뭐 20단위 뭐 이렇게 두 자리 이상에서는 두째라고 씁니다. 그래서 12째, 22째, 32째 이런 식으로 그렇게 두째라고 써요. 그런데 하여간 뭐 한 단위일 때는 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라고 쓰고 둘째만 다른 것들은 다 뭐 그러니까 열 첫째라고 한 거죠. 11째 이렇게. 요 첫째는 이제 뭐 한 단위에만 사용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13째, 14째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두 자리일 때도 다 이렇게 시옷을 붙입니다. 그렇지만 둘째만 이렇게 10단위 이상일 때는 두째라고 사용을 해서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막 셋째, 넷째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헷갈릴 일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하여간 뭐 다 붙이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한 단위에서는 다 붙이고 10단위에서는 둘째는 두째라고만 그렇게 두째, 32째, 뭐 42째 이런 식으로 22째 이런 식으로 그렇게 10단위 이상에서는 둘째만 두째라고 그렇게 사용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셋째라고 저는 이제 이 집의 셋째입니다 라는 식으로 시옷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쌍둥이와 쌍둥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모음조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모음조화에 따르면 이게 쌍이 요게 아가 양성모음이기 때문에 쌍둥이 이런 식으로 오가 양성모음인 오가 결합해야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맞는 건 뭡니까? 쌍둥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쌍둥 플러스 이가 결합한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쌍에 둥이가 결합한 겁니다. 둥이라는 전미사가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귀여운 대상에 붙이는 둥이라는 전미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모음조화를 어기고 쌍둥이가, 왜냐하면 이게 그 둥이가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쌍둥이라고 그렇게 써야 맞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보시면 이게 귀염둥이, 막둥이, 검둥이 이런 식으로 요 둥이가 결합하는 게 맞아요. 뒤에 있는 이제 검둥이 같은 경우는 흑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검은 강아지, 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저기 차별적인 용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둥이라고, 물론 이제 사람한테 가리키면 차별적인 용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검은 강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검은 이제 동물들.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 저기 이렇게 귀여운 대상에 붙이는 그런 둥이를, 요 저기 둥이기 때문에, 귀여운 대상에 붙이는 것은 전미사는 둥이기 때문에 쌍둥이라고 이렇게 써줘야 맞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 뭔가 이렇게 쌍둥이 같은 경우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쌍둥이가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귀여운 대상이 아니시죠. 그런데 저는 이제 아이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그 아이인데, 그런데 요 아이가 뭐 지금도 이제 참 애가 귀여운데, 요게 애가 둘이 있으면 얼마나 귀여울까 싶어요. 그래서 쌍둥이에 그 둥이를 이렇게 붙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하여간 보통 이제 아이나 귀여운 대상에 붙이는 요 저기 전미사가 둥이다. 그래서 쌍둥이라고 쓴다라는 것. 아름다워와 아름다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비읍불규칙에 해당하는 얘기거든요. 아름답다죠. 아름답다.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그 어가 결합을 했을 때 그때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지 않습니까? 비읍불규칙은 비읍이 그대로 넘어가가지고 아름다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경상도 사투리에서는 아름다버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하여간 이거 저희 표준어에서는 이게 아름답다가 뒤로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우나 오로 바뀌는데, 아름다워, 그러니까 과연 우로 바뀌느냐, 아름다와 오로 바뀌느냐, 이 문제예요. 자, 뭐가 맞을까요? 자, 이거 보시면 먹음직스럽다, 먹음직스러워합니까, 먹음직스러워입니까? 먹음직스러워예요. 그 다음에 부끄럽다,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입니까? 이거 부끄러워입니다. 그 다음에 새롭다, 새로워합니까, 새로워입니까? 이거 새로워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저기 오를 사용하는 거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 비읍 받침을 가진 용어는 워로 활용하고요. 곱다, 돕다 요 두 개만 고와 도화로 오로 활용합니다. 나머진 다 우로 활용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다 워로, 물론 그래서 이제 아름다워가 되는 거죠. 이것도 아름답다, 아름다워가 되는 것이고, 곱다, 돕다만 고와 도와 이런 식으로 와로 활용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맞을까요? 이게 아름다워가 맞고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 좀 많이 틀리시는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니 꼽다 있죠. 아니 꼽다. 이거 아니꼬 워입니까? 아니꼬 와입니까? 보통 아니꼬 와로 그렇게 많이 써요. 그런데 그거 틀립니다. 이것도 역시 도와 고와만 와고, 그것도 워로 활용해서 아니꼬 워하다, 아니꼬 워 이런 식으로, 아니꼬 워서 이런 식으로 아니꼬 워로 그렇게 써줘야 맞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로마자 표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뒤에 쭉 이어지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교정 뒤에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로마자 표기법 잠시 좀 약간 쉬어가는 의미에서 로마자 표기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교정 뒤에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로마자 표기법 봐주시고요. 자, 보시면 자, 이 정이라는 이런 제가 정종수잖아요. 정을 한번 보시면, 예전에는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표기로 그렇게 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자 표기법은 2000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딱 1999년 다음에 2000년, 다음 해인 2000년, 그 2000년에 딱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이 1989년, 그 다음에 외래어 표기법 1986년,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 2000년. 그래서 로마자 표기법이 뭐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규정이긴 합니다만, 하여간 그게 비교적 그래도 다른 규정보다는 최근에 만들어진 규정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자, 지읒은 어떻게 써야 되나요? 제이를 쓰고, 이 어는 이오로 쓰고요. 이응은 NG로 그렇게 쓰기 때문에 요거 2000년에 만들어진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서는 요 뒤에 걸로 쓰는 게 맞는 거죠. 자, 요게 로마자 표기법이 그냥 평소에는 우리가 그냥
그 뭐 쓰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만, 위급할 때는 되게 중요한 그런 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우리 그 6.25 전쟁, 한국 전쟁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북한의 정주라는 땅이 있어요. 정주. 그래서 미군한테 북한의 정주에다 폭격을 하라고 그랬더니 엉뚱하게 청주에다 폭격을 해가지고, 그 남한의 청주에다 폭격을 해서 충청도에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런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지도에서 다 정주건 청주건 다 CH로 적다 보니까 그냥 미군이 그 지도 보고 바로 청주에다 폭격을 해서 많은 그 무고한 그 희생자들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간단한 이제 약속인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이런 약속이 있어야지 그런 그 무고한 희생을 또 막을 수도 있다. 위급할 때에는 또 되게 중요한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이, 표기의 약속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청주 있죠. 청주 같은 경우는 이제는 헷갈릴 일이 없죠. 왜냐하면 청주는 CH로, 치읓은 CH로 적기로 했고요. 북한의 정주는 J로 적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표기가 이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정을 요렇게 적는다면, CHUNG로 적는다면 충주도 위험한 거예요. 충주도.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약간 뭐 자음 모음 표기 이런 거를 약속을 통해서 정해 놓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모음 표기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모음의 아래 표가 쭉 나와 있죠? 쭉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여러분들이 R을 A로 쓰고, 그 다음에 O를 O로 쓰고, 이러는 거는 뭐 U를 U로 쓰고, 이런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만, 요게 좀 헷갈릴 만한 것들, 그런 것들만 제가 몇 개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그걸 좀 집중적으로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는 뭐로 적기로 했습니까? 2,5로 적기로 했어요. 왜 어를 2호로 적기로 했느냐 하면 서울 때문에 그래요. 서울이 SEOUL이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1988년도에 올림픽이 열린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은 로마자 표기법 만들기 전에도 유명했던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을 SEO로 그렇게 적는 그런 것을 보고, 그럼 이제 서울도 유명하니까 어를 2호로 적자라는 그런 식의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는 2호로 적기로 하였습니다. 자, 은은 2호로 적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N은 A2로 적기로 하고, 그 다음에 외는 O2로 적기로 했습니다. 위는 WI로 적기로 했다는 것, 이거 좀 많이 헷갈릴 만한 것들이니까 모아놨으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면 이중 모음의 표기를 보도록 할게요. 야, 여, 요, 유, 얘는 이를 써서 표현한다. 그래서 얘를 보시면 야는 YA, 그 다음에 여는 YEO, 이런 식으로 그렇게 Y를 써가지고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이중모음이라는 게 그 단모음의 반대말이 이중모음인데, 이중모음은 이렇게 야요, 요요, 예예 이렇게 2개 이중모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와외, 워외 이런 식으로 5개 이중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야 같은 경우는 이야죠. 여 같은 경우는 이어죠.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이오, 그 다음에 유 같은 경우는 이유, 그 다음에 와 같은 경우는 오아, 그 다음에 외는 오외, 오에, 그 다음에 워 같은 경우는 오우어죠. 이런 식으로 앞에,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좀 포함을 하고 있는, 그래서 앞에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반모음, 반자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중모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중모음, 즉 이라는 그런 그 반모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이중모음의 표기는 앞에 y로서 그렇게 이를 표현해 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오와 이런 식으로 오나 우 계열의 그런 그 이중모음, 그 반모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이중모음들은 다 앞에 우를 W로 통해 가지고 그렇게 오를 그렇게 반모음을 표현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기해 되나요? YA로, 그 다음에 여는 YEO로 그렇게 Y를 통해서 표현해 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와 같은 경우는 WA로, 그 다음에 외 같은 경우는 WAE로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자음 표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음이 기역은 G로, 키읔은 K로, 쌍기역은 KK로 이렇게 적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삼지적 상관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평음과 격음과 경음, 즉 예사소리와
거센 소리와 된 소리에 이렇게 세 개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한국어는 그렇게 세 개의 분류로 이루어진 좀 어려운 말로 삼지적 상관속을 가진 그런 그 자음 표기를, 자음의 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유성음과 무성음의 그 구별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 그 이지적 상관속을 가진 그런 언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언어들이 대부분인데, 한국어는 하여간 특이하게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진, 그것도 유성과 무성음의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나누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 평음과 그 다음에 격음과 경음, 예사소리와 거센소리와 된소리로 나누어진 이런 좀 특이한, 그런 분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언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어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예사소리 같은 경우는 뭘로 적기로 했나요? 이렇게 유성음으로 적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거센소리 같은 경우는 무성음으로 이렇게 적기로 했고, 그 다음에 무성음 표기로 적기로 했고, 로마자에. 그 다음에 된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성음의 연속으로 이렇게 적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받침은 다 통일해가지고 K로 적어요. 그래서 받침에 기역이 들어가건, 키읔이 들어가건, 쌍기역이 들어가건, 받침으로 됐을 때는 다 그렇게 받침, 발음이 통일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음절의 끝소리 현상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받침은 다 통일돼가지고 발음이 되기 때문에 받침을 K로 그렇게 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GA로 써주고요. 카는 KA로 써주고, 까 같은 경우는 KKA 이렇게 써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각 같은 경우에는 GAK로 그렇게 적어주셔야 맞는 거예요. 받침이 K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GAG가 아니에요. GAK로 그렇게 적어주셔야 맞습니다. 받침, 기억은 K로 적어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삼지적 상관속에 기역 계열이 있고 또 디귿 계열이 있죠. 이렇게 디귿과 티읕과 쌍디귿,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이렇게 나누시는데, 역시 예사소리는 유성음인 D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된소리, 거센소리는 무성음인 T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된소리 같은 경우는 무성음의 연속 TT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성음, 유성음, 여러분 이거는 한국어에 구별이 없어가지고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하여간 영어 조금 공부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요 유성음 같은 경우는 성대의 울림이, 여러분 목에 보면은 그 성대라는 게 있거든요. 성대의 울림이 아주 강한 그런 소리가 바로 유성음이 되겠고, 성대의 울림이 좀 약한 소리가 그게 이제 무성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D하고 T를 발음할 때는 여러분들 그 손을 여기 여러분들 목에 갖다 대시고 울림 소리가 강하게 그렇게 내셔야 D라는 제대로 된 발음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울림 소리가 좀 약해야, 울림이 좀 적어야 그렇게 T라는 소리를,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소림이 그게 울림이 적은 소리를 발음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여간 T는 이제 쉽게 발음할 수 있을 텐데, 요 D 같은 경우에, G 같은 경우에는 울림이 아주 강한 소리로 발음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요 표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우린 다 이거 무성음이죠. 디귿이나 티읕이나 다 무성음인데, 예사 소리 적을 때는 그렇게 D로 적어주시고, 유성음으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거센 소리일 때는 무성음으로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받침은 역시 다 통일돼가지고 T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읍, 피읍, 쌍비읍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읍은 B로, 그 다음에 피읍은 P로, 유성음, 무성음, 그 다음에 쌍비읍은 무성음의 연속인 PP로, 그다음에 받침은 이렇게 P로 그렇게 적어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은 요 세 개 대단히 어려워해요. 이렇게 듣는 것도 어려워하고요. 듣는 거는 그나마 좀 이렇게 익숙해지면 나아지지만 발음은 절대 안 고쳐지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국말을 되게 잘하는 그런 외국인이 있어서 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참 하여간 신기해서, 그래서 막 여러 얘기를 하다가 미국에서는 뭘 가지고, 미국 사람이었어요. 뭘 전공하셨냐 그랬더니 법률 공부했대요. 법률. 뭘 공부하는 겁니까? 법률을 공부했다. 법률. 즉 법을 공부했다. 그런 말인데, 그렇게 한국말 잘하는 사람도 법률이라고 발음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하여간 비읍하고 피읍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발음하는 것, 이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한국인이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발음했으니까 우리는 쉽겠지만 외국인에게는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때 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무성음, 유성음, 무성음, 그 다음에 무성음의 연속 이렇게 적어준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자음표기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읒은 J로 적어주시고요. 치읒은 CH로, 쌍지읒은 JJ로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렇게 지읒 계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무성음, 그 다음에 치읒은 이건 유성으로 적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치읒은 2개로 이렇게 적어주죠. CH로 적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쌍지읒 같은 경우에는 무성음의 연속으로 적어줘야 되죠. 그러면 CH 이렇게 4개로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길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지읒 계열만 이렇게 좀 예외로 둬서 유성음의 연속으로 JJ, 지읒을 JJ로 그렇게 쓰기로 하였습니다. 자, 받침은 하여간 뭐 지읒이 오건 치읒이 오건 쌍지읒 받침은 없죠. 하여간 요게 뭐 두 개가 뭘로 오건 간에 받침은 다 디귿으로 나요. 예, 그러니까 T로 그렇게 적어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잣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요거 J가 아니라 JAT로 적어준다는 것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옷은 S로 적기로 하고 쌍시옷은 SS로 적는다는 것 이런 거는 좀 상식적이죠. 그 다음에 받침도 역시 그 시옷이 오건 쌍시옷이 오건 다 T로 그렇게 발음이 납니다. 디귿으로 소리 나기 때문에 T로 적어주기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디귿 계열로 소리 나기 때문에 T로 적어주기로 했고요. 자, 그러면 히읗은 H로, 니은은 N, 받침은 N 이런 식으로 그 니은 계열은 N으로 적어준다. 미음은 M, 받침도 M 이렇게 미음은 M으로 적어준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응은 NG로 적어주는데 물론 이게 초성일 때는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적고요. 종성일 때 받침으로 올 때만 NG로 적는 거예요.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이 좀 특이해요. 리을이 초성으로 올 땐 R로 적어주시고요. 받침으로 올 땐 L로 적어줍니다. 예, 이거 좀 약간 특이한 것인데 그래서 초성에 올 땐 R, 그 다음에 받침으로 올 땐 L로 적어준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그 한 장 넘기시면요. 이거 4번 로마자 표기법으로 적어보기. 그 아래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장에 자신의 이름 써보기와 그 다음에 그 4번 로마자 표기법으로 적어보기 요게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그 부분을 다룰 텐데 요 부분 다루기 전에 잠시 멈춰주시고 여러분 요 문제를 한번 풀어주세요. 여러분 이름도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으로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저는 이제 뭐 제가 멈출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께서 멈추세요. 멈추시고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답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답을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지금 보면 일단은 이름을 먼저 적어 볼게요. 자, 이름을 적으실 때 그때 좀 약간 좀 몇 가지 팁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성을 적을 때 요게 이름을 제가 적겠습니다. 제 이름이 정종수잖아요. 정종수인데 요거 보시면 정은 이제 JEONG 이렇게 적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종수를 적을 때 JONG 그 다음에 SU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자, 요거 성은 이렇게 적는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이게 또 그거기 때문에 고유 명사기 때문에 다 대문자로 앞에 있는 것은 대문자로 적어야겠죠. 뒤에 거는 소문자로 적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자, 종수를 보시면 이게 옛날 표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도 대문자로 그 다음에 수도 대문자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적어주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뭐 수 같은 경우는 또 SOO 이런 식으로 적기도 했는데 요건 이제 로마자 표기법에 아예 어긋나는 거고. 자, 그런데 이름을 적어주실 때 제가 종따로 수따로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미들네임이고 레스트네임이고 그렇지 않잖아요. 종수가 하나잖아요. 종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종수를 붙여가지고 뒤에 있는 것은 소문자로 이렇게 붙여서 이름을 적어주시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띄어서 적어주시면서 대문자로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도 대문자로 적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 것만 대문자로 적어주시고요. 뒤에 있는 보통 이제 외자가 아니라 두 글자일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글자 이상일 때 그때 요 수를 이렇게 뒤에다 붙이시면서 소문자로 써서 이렇게 붙여주시는 게 이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이제 붙였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는 분 중에 정운오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운오. 그런데 자, 이분을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운오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야겠죠. 운오 적어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이름이 운오인지 운오인지 알 수가 없죠. 이런 현상이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한해서는 요 가운데 줄표를 넣는 것
허용합니다. 예, 줄표 넣는 것 허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름이 붙어가지고 다르게 읽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렇게 줄표를 가운데 넣어주시는 것 예, 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셔야 운오가 되는 것이죠. 운오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런 식의 표기가 있다는 것, 요거 예, 이름 적으실 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이게 이제 성에 관련된 문제예요. 예, 성에 관련된 거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게 성이 저희가 이제 강씨가 있고요. 신씨, 노씨 이런 성씨가 있죠. 이런 성씨들이 있는데, 자, 이런 성씨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신데, 저 강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는 게 맞습니까? 강씨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GANG, 이런 식으로 GANG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되고, 신씨 같은 경우는 SIN, 그 다음에 노씨 같은 경우는 NO잖아요. NO.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되는데, 자, 이게 다 영어로 보면 다 좋은 뜻이잖아요. 영어로 보면 다 좋은 뜻이잖아요. 예, 농담입니다. 예, 이게 예, 강씨 같은 거는 갱이잖아요, 갱. 그다음에 신씨 같은 거는 신죄악. 근데 노씨 같은 거는 노, 예스 노 할 때 노.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되기 때문에 뜻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뜻이 영어로 이제 보자면.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서양 같은 경우에는 뭐 베이컨이 카펜터니 이런 식으로 조상이 한 일에 따라서 그렇게 성씨를 붙이는 일이 많아요. 예, 그럼 외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성씨 보면서 이거 강씨 조상들이 뭐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깡패 뭐 이런 그런 집안이구나, 갱스터 집안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요 신씨 같은 경우는 죄악이 참 많은 집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노씨 같은 경우는 참 부정적인 집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성씨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비슷하게만 쓰면 자유롭게 이렇게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씨 자유롭게 쓰는 것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물론 예, GANG로 쓰는 게 원칙입니다만 KANG 이거 괜찮습니다. 신씨도 SHIN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노씨 같은 경우는 NOH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괜찮아요. 예, 괜찮으니까 요거 하여간 잘 이렇게 쓰는 것 다 허용한다는 것, 예, 그거, 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성씨는 요렇게, 그래서 뭐 김씨 같은 경우에는, 김씨도 KIM으로 적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예, KIM으로 그렇게 적는 게 맞는데, 예, 이거 띄겠습니다. KIM. 그런데, 요렇게 미안합니다. GIM이죠? GIM이 맞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KIM 이렇게 적는 것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 씨 같은 경우에도 원래 I로 적는 게 맞죠. 예, 그런데 뭐 리로 적건 간에 아니면 예, 뭐 YI로 적건 간에 다 괜찮아요. 예, 비슷하게만 적어주면 괜찮은 걸로 그렇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이름만큼은 우리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성씨는 그렇게 그걸 두기로 했다. 여유를 두기로 했다는 것